안녕하세요. 가벼운 지리학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언급한 세 개의 풍토형, 몬순형, 사막형, 목장형 중에서 몬순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몬순은 아랍어로 계절을 의미하는 마우심에서 유래해서 계절풍을 의미합니다. 부대력을 기준으로 몬순형 풍토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해당하는 열대 몬순 지역으로, 열대 몬순은 열대 수렴대의 이동에 따라 여름과 겨울의 바람 방향 차이로 나타나며, 주황색은 온대 몬순 지역으로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로 기압 배치가 변화하면서 바람 방향이 변화해 나타난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름이 되면 해양에서 대륙으로 부는 습한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른 몬순형의 특징은 폭염과 습기가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우리가 여름에 매번 느끼듯이 습기입니다. 폭염과 함께 습기를 견디기 위해서 사람들은 두 배의 힘이 필요한데, 몬순형의 사람들은 특이하게 자연에 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습기가 풍토에 생명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기나 여름이 되면 대지 곳곳에는 식물들의 생명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동물들도 번영하게 되므로 자연은 살아 숨쉬는 생명의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폭염과 결합한 습유는 인간에게 저항을 단념시킬 정도로 큰 위험을 이따금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폭풍, 홍수, 태풍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때로 이 위협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이 위협은 생명을 베푸는 습기로부터 기인한 넘치는 힘이 원인이므로 자연에 대해 그래도 인간은 순종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아까 몬순을 열대 몬순과 온대 몬순으로 구분했었는데, 여기서 온대 몬순 기후의 경우에는 일본은 수뷰남을 기본으로 계절의 변화가 있어 때로는 습기가 대설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지역이며, 중국은 북방의 경우 사막과 몬순의 혼합, 남방의 경우 전형적인 수뷰남 풍토가 혼합되었다는 점에서 일본과 중국은 몬순의 특수한 형태로 구분되며, 대스로는 열대 몬순 기후 지역을 전형적인 몬순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먼저 알아보자면, 지난 영상에서 풍토는 나와 관계를 맺어 존재하는 자연이자 나를 이해하는 방식이라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의 여름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12월에 싱가포르에 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12월에도 더운 싱가포르의 풀과 나무에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풀벌레 소리에서 고향에 두고 온 여름을 떠올리며 여름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때 여름 기분은 싱가포르의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곳의 여름은 변화하는 계절로서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느끼던 것과 다른 의미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데스로는 열대 몬순 기후 사람들이 생산력을 발전시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이러한 변하지 않는 계절을 언급합니다. 풍토가 인간에게 언제나 풍부한 식물을 제공하므로 인간은 자연의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조로움은 계절의 단조로움일 뿐 내용의 단조로움은 아닙니다. 산을 오를 때마다 달라지는 식생의 변화를 관찰해보면 시간적 이행 대신 공간적 이행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간의 감정 또한 어떤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않는 단조로움이 아닌 자연이 주는 맹렬한 힘에 따라 언제나 격정적으로 끌어오르며 흥분하는 측면의 단조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몬순형 풍토 안에는 계절의 이행이 없더라도 그 변화에 상응하는 여러 종류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에 따라 인도 문화는 수용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역사에 대한 비판 의식보다 인생에 대한 통찰과 세계에 대한 찬가를 주로 발달시켰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은 감사하게도 무한한 생명력을 주는데, 이따금 함께 따라오는 태풍과 가뭄의 위협에서 농민들 입장에서 거기에 대항할 방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수한 몬순형의 하나인 중국의 몬순은 이와 대비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중국의 몬순을 상징하는 것은 양쯔강입니다. 태평양으로부터 몬순을 통해 운반된 물이 양쯔강과 그 주변의 평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다 특유의 생명감을 주지 않는 양쯔강 하구의 드넓은 진흙바다와 광대하게 펼쳐진 양쯔강에서 황허강까지의 대평원은 아무리 걸어도 같은 모습만이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인간과 대륙의 교섭은 단조롭고 공허하며 막막한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 감정이 과잉된 인도적 인간과 대비되는 무감동성의 중국적 인간이 나타납니다. 공허하고 막막한 단조로움 속에서 만들어진 여유롭고 쫓기지 않는 태도는
중국 예술의 느긋함과 광대함에서 잘 드러나지만 한편으로는 감정의 메마름 측면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몽골 건축을 보면 거대한 규모로 장대한 인상을 주지만 작은 부분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저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성격은 경전이나 사고전서에 대한 대편찬 사업에서도 드러납니다. 이에 따라 후대에 옛 문헌을 전했다는 점에서 준 이익은 헤아릴 수 없겠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 취사 선택이나 어떤 분류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모으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관은 질서정연하게 문서가 총 정리되어 있지만 사료가 너무 복잡하게 쌓여 있어 총서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단 하나로 엮고보는 성격은 중국의 통일적인 대제국을 만들고자 하는 역사적 성격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언제나 대제국을 만드는 것을 국토의 구석구석까지 짜임새 있는 통치 관계를 맺는 것보다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평화는 교통이 편리해 이를 이용해 통일 왕조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최초의 통일 왕조를 만들자마자 침입을 막기 위한 만리장성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부자연스러움을 드러냅니다. 다른 특수한 몬순영에 대해 저술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우리나라 얘기는 없고 일본에 대해서 나와 있기는 한데 일본인이 생각하는 일본인은 비전투적이고 변화를 조용히 견뎌내고 깨끗이 체념하는 차분한 민족이라는 등의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지리의 힘에서 저자는 일본을 호전성과 군국주의의 망령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돌무덤 아래 기진맥진한 민심의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다고 말하는데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풍토를 통해 알아보는 것보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점, 혼내와 나테마에가 어쩌면 일본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시간도 슬슬 다 된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벼운 질 이야기였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가볍고 단순한 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